네, 오늘 첫 순서는 부동산 이슈 시그널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는 성공하는 부동산 투자란 무엇인가 이 점에 대해서 정솔 이사님께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는데요. 성공하는 부동산 투자 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이 재개발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 재개발이라는 게 마냥 쉽게는 느껴지지 않고 다소 어렵게 느껴지기는 하는데요. 오늘 재개발과 관련해서 설명해 주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실전 투자 공부라고 해도 과연 정도 아무래도 이제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내가 들어가는 돈도 많이 필요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도 성공한 사례도 있지만 아직까지도 좀 계속적으로 기다려야 되는 어떤 기다림을 또 갖고 계신 분들 많을 겁니다. 자,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투자라는 거는 하면 우리가 공격적인 투자라고 표현하는 좀 어렵긴 하겠지만 그래도 재개발, 재건축이라 말로 어떻게 보면 또 부동산 우리 주택 시장에서는 또 투자의 꽃이라고 할 정도로 좀 중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오늘부터 해가지고 한 몇 군데 정도를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좀 서울 내 좀 유명 재개발 또는 진행되는 재개발 또는 앞으로 또 예정지 그런 지역들 굵직한 예정지나 그런 진행되는 것들을 좀 알아보려 합니다. 이미 서울 내에 많은 완성된 뉴타운들도 있고 재개발 지역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왕십 뉴타운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이 뉴타운 같은 경우도 있고 다양한 뉴타운들이 있는데 앞으로 좀 진행되는 것들 유망하는 것들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좀 알아보려는 게 이제 아무래도 용산 떠오르는 지역이죠. 한남이죠, 한남. 자, 한남이라는 지역을 보면 너무나 금액이 많이 들어가서 쉽지 어렵게 좀 접근하시는 분들 많은데 실제로 접근할 수 있는 구역들이나 그런 물론 향후에 추가 분담금이 발생되는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그런 지역들이 있다 보니까 이 뉴타운을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한남 뉴타운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 지금 현재 재개발에 대한 지역이 좀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약간 좀 답본 상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지금 물론 약간 불확실성이 아직까지 있긴 하지만 지금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CPI죠. CPI도 좀 어느 정도 좀 긍정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도 좀 많이 좀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금리 인상에 대한 그 불확실성은 좀 많이 제거가 된 상태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향후에 이제 우리 공사비나 그런 지금 원자재 값은 계속적으로 상승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적용할 수 있겠지만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이 상반기 초 때 대비했을 때는 좀 많이 좀 공포감에 대해서 좀 탈출하지 않았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자, 이 한남 뉴타운 같은 경우는 이제 한남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돼서 이 한남동, 보강동, 이태원, 동빙고 일대가 지정된 지역이죠. 자, 다 아는 내용입니다. 여기 다 아는 내용인데 좀 면적이 엄청 넓습니다. 11만 제곱미터 일대가 지금 상당한 이런 면적을 차지하고 있고 저희 1구역 같은 경우는 이제 해제가 됐습니다. 1구역 같은 경우는 해제가 됐고 그다음에 2구역부터 5구역까지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3구역이 어떻게 보면 제일 빠르게 지금 달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상 잠깐 보면요. 자, 이 한남동이 다 좋은데 교통망이 지금 현재는 좋지가 않습니다. 교통망이 좋지 않은 부분들이 있고, 자, 6호선 이태원역 위주로 해서 이제 1호선과 2구역의 일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교통에 대한 지하철에 대한 그런 걸 이용할 수 있고요. 하단 라인에 이제 3구역 라인 쪽은 한남역 경의중앙선이 있긴 한데 경의중앙선 같은 경우는 또 이게 자주 다니지도 않지만 아무래도 지하철 5, 6, 7, 8이나 1, 2, 3, 4 대비했을 때는 좀 상당히적으로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교통망이 남과 북쪽에는 있지만 북쪽에 남쪽에는 있지만 그다음에 중간 정도에는 지금 현재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구역 보면요. 자, 1구역이 투자 포인트는 이겁니다. 자, 1구역을 투자 포인트 1구역은 이미 해제가 됐죠. 해제됐다 보니까 그만큼 물건이 다양하게 좀 나오는 지역들이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용산공원이 들어오는 걸 중심으로 했을 때 동쪽이 한남동일 때 보시는 분들이 많고요. 이 서쪽이 이제 청파나 원효를 때 좀 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자, 어느 정도 1구역 같은 경우는 일단은 17년도에 정비가 해제가 됐습니다. 자, 해제가 됐던 이유는 뭐냐면 지금 이태원 남쪽으로 보는 엄청 많은 상권들이 발달되어 있죠. 상권들이 지금 자리 잡고 있고 이태원 쪽에 이제 상권들이 많은데 자, 이쪽에 있는 건물주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임대료를 정말 잘 받고 있는데 여기를 재개발을 해가지고 변화시키는 것에 대해서 굳이 오히려 유리한 부분이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지금 건물주나 이쪽 부분 같은 경우에는 좀 반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1구역 같은 속도 부분 입지는 상당히 좋죠. 입지는 상당히 좋은데 그래서 속도 부분에서 이제 정비해제가 됐고 23년도 같은 경우는 신통계 1차에 대해서 이제 동의율은 많이 받았습니다. 동의율 같은 경우는 실제 가보면 많이 낙후돼 있고
길도 지금 차가 다니기 어려운 길 그런 지역들이다 보니까 제가 뭐 재개발에서 보통 제일 좋아하는 지역은 로드부 있죠. 로드부나 거리부를 볼 때 끊겨 있는 지역들이 있어. 차가 들어갈 수가 없어가지고 도저히 그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재개발하기에 상당히 노후도가 상당히 큰 것도 있지만 이 도로 이 접근성도 상당히 떨어지기 때문에 재개발하는데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이 보이는데 자, 이 실제로 지도 잘 보실지 모르겠지만 차가 들어갈 수 없고 사람만 다닐 수 있는 길들이 어마어마하게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지역이다 보니까 상당히 동의율 같은 게 61% 나왔지만 이 이태원 역사권일 때 아까 말씀드렸던 건물주 같은 분들의 이제 반대가 좀 심하다 보니까 1차 기획 신통에서 1차에서 이제 떨어지다 보니까 자, 이 구역 이제 해제됐지만 이제 추진하고 있겠죠. 추진하는 이 지역에서는 아, 그러면 주거 지역 중심으로만 좀 움직이자. 왜냐면 이 건물주분들 반대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 주거 지역 중심으로 신청을 했지만 또 2차에서도 안타깝게도 일단은 실패는 했습니다. 실패는 한 부분이 있지만 이 주거 지역에 상당히 많은 부분도 있고 우리가 보면 보통 우리가 이제 이쪽 일대 뭐 새롭게 해제가 돼 구역이 해제된 지역 같은 경우는 뭐 신축 빌라 우리 신축 많죠. 신축 같은 게 많이 들어온 경우는 있는데 자, 일단은 뭐 물론 들어온 경우도 있긴 하지만 땅값이 비싼 것도 있지만 일단은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잡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장점 봤을 때 일단 6호선과 가깝고 그다음 바로 왼쪽에 이제 좀만 더 가면 이제 용산 일대, 민족공원 일대 라인이 가깝게 자리 잡기 때문에 입지적으로 1구역도 상당히 훌륭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지만 일단은 뭐 단점이라고 하면 토지거래 제한이 잡혀 있고 이제 건축 제한이 있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만약에 1구역 들어간다면 용산구 허가를 받아서 뭐 실거주를 한다는 조건 하에 거래할 수 있다는 것들이 이제 단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하면 일단은 현재 해제가 되어 있고 다른 구역 대비 있을 때는 입지는 좋지만 반대도 있고 이 중요한 이 지금 어떻게 보면 상업지역 라인들이 빠지다 보니까 좀 어떻게 보면 핵심이 좀 빠진 상태로 추진하다 보니까 좀 쉽지 않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드리지만 상대적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언젠간 개발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구역이 바로 이 해제된 1구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2구역 같은 경우는 좀 2구역이나 좀 4구역 같은 경우에는 좀 물건이나 우리 실제 현장에 가보면 좀 매물이나 그런 것들 나와 있는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3구역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뭐 지금 현재 뭐 관리 처분이 인가가 났기 때문에 뭐 거래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다음 5구역 같은 경우는 좀 매물이 좀 많지는 않다. 그래서 뭐 보통 2구역 같은 경우도 좀 상당히 뭐 지역마다 좀 다르겠지만 2구역 같은 경우로 좀 현장을 보시는 분들 많습니다. 2구역 같은 경우는 좀 이제 총 세대수는 1,538세대고 이거는 뭐 좀 바뀔 수 있겠죠. 그다음에 현재 기준에는 이렇게 나와 있고 조합원이 908명으로 좀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지하 6층부터 지상 4층까지 지어지는 거를 지금 계획안을 하고 있고요. 30개 동이 이 안에 들어오겠죠. 그래서 이 시공사원 대우건설로 일단 지금 하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여기 장점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를 갖고 있는 초품화를 할 수 있는 그런 2구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강초등학교가 존치가 됐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뭐 안정성을 확보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이 북충 라인의 2구역 북충 라인 같은 경우는 이태원역이 좀 가깝게 있기 때문에 좀 상대적으로 좀 향후에 봤을 때는 좀 교통망에 대한 6호선에 대한 그런 기대 가치를 가져갈 수 있는 것도 좀 장점이 되겠고 또 엄청 좀 제가 볼 때는 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이 이제 30% 정도 되는데 자, 30%에 피한 15%가 적용됐기 때문에 자, 임대주택 비율이 적다는 것은 그만큼 일반 분양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는 거고 보면 수익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작용될 수 있지 않을까. 그게 이제 이 구역의 장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단점은 이겁니다. 지금 고도 제한 완화가 관련돼서 원래는 설계를 좀 계획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이 대우건설 같은 경우도 고도 제한 완화 관련돼서 좀 더 좀 인센티브나 그런 것들을 좀 적용해서 좀 설계나 계획을 짜서 실제 시공사 선정에서도 대우건설이 좀 유리하게 적용된 부분인데 자, 이게 지금 이제 뭐 쉽지 않게 풀리다 보니까 그에 대한 불만이나 그런 것들이 좀 적용돼서 물론 이거 뭐 조합의 구체적인 이야기까지 제가 방송에서 다 다루기는 좀 말씀을 좀 드리기는 좀 어렵겠지만 자, 이런 것들 때문에 대한 이런 좀 불만감이 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이 3구역에 상당히 어떻게 보면 형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3구역의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에 2구역이나 4구역, 5구역도 상당히 속도를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2구역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뭐 물건들이나 그런 것들 물론 프리미엄은 좀 많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했을 때. 하지만 한 3억에서 4억 정도 구간에서 어느 정도 좀 작은 지분으로 좀 가져갈 수 있는 것들도 좀 활용하면 물건이 있다는 것도 좀 체크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서울시 정보 몽땅에 가보면요. 자,
자, 여기 다 나와 있죠. 요즘에 지금 이제 정보 다 이제 공유되다 보니까 조합에서 이제 서울시에다가 이제 자료를 제공을 하는데, 자, 보면 이제 이 정비 촉진지구 같은 경우도 이제 주택 정비형 재개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제가 도시정비형, 주택정비형에 관련된 내용은 이미 방송에서 예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주택 정비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시청하신 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 어떤 내용인지 숙지를 하실 것 같고요. 자, 보면 이제 뭐 재정비 촉진 지구로 되어 있고, 옆에 보면 공공녹지나 뭐 학교 뭐 그런 거 정비 기반 시설 중에서 공공녹지, 녹지, 공원, 도로만 합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부강초등학교 존치에 관련돼서 좀 어느 정도 좀 긍정적인 요소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요. 자, 나와 있다시피 14층입니다. 자, 지상 14층이고 제 6층인데, 자, 지하 6층까지 판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을 겁니다. 지하 6층까지 지하를 깊게 파가 왜 그렇게 한다 생각하시면 있는데, 자, 어느 정도 우리가 보면요, 이게 지금 평지가 아니죠. 산내 2구역 때 평지가 아니기 때문에, 자, 우리가 보면 레벨을 하는데, 자, 여기 기준은 우리가 보통 이제 우리 기준을 잡았을 때는 이제 우리가 위에서 아래 잡을 때는 층에 따른 기준이 우리가 1층 기준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지하 6층을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뭐 지하 6층을 뭐 평지에서 지하 6층을 하는 게 아니고 내려가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뭐 이 정도 되고, 여기 1층으로 뭐 보통 이제 제 기준치를 높게 해서 1층을 갖고 지하로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지하 6층이 엄청 깊게 지하를 판다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자, 제가 여기서 이걸 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아까 좀 부수적인 말씀드렸지만, 자, 60제곱에서 85제곱 이하가 지금 629세대로 지금 계획을 잡혀 있고요. 60제곱 이하가 400세대 정도 나와 있고, 그다음에 85제곱이 넘는 초과가 246세대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 보통 84제곱이나 뭐 103제곱 이렇게 이야기 많이 하는데, 60제곱, 85제곱이 가장 많다는 건 그만큼 좀 작은 평형대 위주. 즉,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게 뭐냐면, 결국은 조합의 수가 있기 때문에 조합들에게 집을 부여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지분에 대해서 좀 있기 때문에 좀 작은 평수대 있는 거고, 만약에 한 1000세대를 분양하는 이제 뭐 아파트를 짓는다고 하는데 조합이 만약에 100세대밖에 안 돼. 100세대밖에 안 된다고 하면, 그러면 지분이 뭐 상당히 많다고 할게요. 그러면 당연히 좀 넓은 평수대를 많이 가져갈 수 있겠지만, 조합이 많은 숫자 같은 경우, 뭐 여기 뭐 조합이 더 많다 그런 거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60제곱, 85제곱이 가장 많이 좀 잡혀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더 적습니다. 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40제곱 이하만 해도 97세대를 잡았고, 40에서 50제곱 이하만 해도 137세대, 즉 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정말 초소형이나 작은 평수 위주로 임대주택을 좀 계획안을 잡혔다 이렇게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뭐 시간상 뭐 다 말씀드리기 없다 보니까 3구역까지만 빠르게 말씀드리는데, 자, 3구역은 제가 뭐 깊게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3구역은 이미 뭐 지금 전매 제한이 잡혀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자, 3구역 같은 경우는 지도상 봐도 제일 어마어마합니다. 자, 어마어마하고요. 총 세대수 5,816세대가 분양 이제 입주가 나중에 할 텐데, 조합원만 3,830명입니다. 자, 우리가 아이누탄 같은 경우는 한 3,000세대, 아이언 3구역, 마포 레미안 프로즈 같은 경우는 한 3,000 정도도 어마어마 큰 규모라고 하는데, 그만큼 한남 3구역에 대한 것들이 상당히 자리 잡고 있고, 어떻게 보면 한남의 핵심 지역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한강변을 바라보고 밑에 이제 반포가 펼쳐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뭐 제가 볼 때는 뭐 뷰를 봤을 때는 강북권이 좀 아무래도 강남보는 그 남향이다 보니까 좀 상당히 좀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자, 지상 22층까지가 이제 계획에 잡혀 있고요. 현대건설이 들어오는데, 자, 여기가 좀 저는 좀 어찌됐든 3구역이 잘 성공적으로 잘 해내야지 다른 구역들, 그리고 앞으로 한남 뉴타운이 성공을 해야지 이 서쪽 라인의 청파나 원우루나 이쪽 라인들도 어느 정도 계속적으로 좀 용산에 긍정적인 재개발에 대한 신호를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일단 한남 뉴타운 최대 단지입니다. 그래서 전체 규모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파트 상가 내에다가 이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현대백화점에 입점할 예정으로 아예 좀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현대백화점이 뭐 아파트 단지 상가에 들어온다면 좀 잘해놓겠죠, 상당히. 뭐 우리가 보면 예전에 보면 뭐 수영장을 뭐 아파트 단지에다가 뭐 설계해서 뭐 루프탑으로 하고 이야기를 많이 하긴 하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볼 때는 뭐 1000세대 미만의 뭐 수영장을 설치한다는 거는 솔직히 이거는 말이 안 된다고 보긴 하지만, 여기 같은 경우는 뭐 세대수가 워낙 5,800세대다 보니까 아파트 상가 내에 특히 백화점 들어온다 하더라도 교통망이 확보만 된다고 하면 많이 또 이용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설계 변경으로 일반 분양 비중이 증가돼서 진행 속도가 상당히 빠른 것도 있고 가장 중요한 거는 6월 23일 날 관리처분 인가가 고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관리처분 인가 되기 전까지 매물이나 그런 것들 마지막 거래가 제일 적은 게 한 3억 8천 정도 실투자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이 있었는데 실제 관리처분 인가 이후기 때문에 전매 제한이 잡혀 있다는 걸 참고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3,880세대로 해서 뭐 지금 3구역 같은 경우는 가장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4구역과 5구역과 그다음 전반적으로 이제 한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갖고 그 다음 시에 또 다른 구역을 또 찾아뵐 테니까요. 저 뭐 시간 되시는 분들 뭐 직접 뭐 방송 챙겨 보셔도 되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유튜브에 또 부동산 집도 저희 부동산 시그널 검색해도 나오니까요. 계속적으로 내용들 알짜 내용들 찾아가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